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해나가는 것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팔자를 볼 때 천간지지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천간이 주는 것은 주로 정신적 움직임, 경향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는 현실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면에 드러난 것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위 에너지, 그 사람이 타고난 에너지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경향이나 운동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좀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옛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천전유자해라도, 하늘끼리의 전쟁은 비록 스스로 해소될지라도 풀어질 해자죠. 풀해자. 지전은 급이여와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지지끼리의 어떤 충돌이나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은 급한 것이 불과 같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우리가 직업 분야를 잡아 나갈 때 이제 과거의 격용론적인 이해는 뭐냐면, 지지에 있는 우리가 인자가 천간에 드러남으로써 이제 성격이 되는 것이 주로 정신적 격이죠. 정신적인 격. 주로 그런 어떤 생각의 틀, 경향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성격이 되려면, 물론 다른 자나 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출이 없이도 그 격을 그대로 취하긴 하지만, 지장간에서 장간의 투출 여부를 우리가 따지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신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뚜렷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념적으로 그런 딱 틀이 짜져 있다. 그런 사람의 행동도 어떻게 해요?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 통일성이 이제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이고, 또 직업 분야로도 그렇게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용론적인 형태로서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요 논리를 씁니다만, 이제 그렇게 팔자가 이제 그릇이 좀 이렇게 잘 갖추어진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써도 좋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팔자는 실제 물으러 올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보로 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요. 왜 사람들이 물으러 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자기 팔자 내에 이미 뭐냐면 정신적인 방향성이 짜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삶을 이렇게 운에 내맡겨서 막 설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점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성격이 제대로 안 된 모양,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박격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근데 박격이 정도가 심하냐, 정도가 덜하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경향적으로 우리 정관격이 훼손이 되어 있다. 정관격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훼손되어 있는 모양새대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소위 체크를 해서 그쪽 분야에 인연되어 있는 사람은 그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인 번영이나 보상이 쭉 매끄럽게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일주가 우리 6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6월에 태어났을 때에, 자, 여기에 뭐가 출현하면, 묘가 출현하면은 연이든 일이든, 물론 갑일주가 일치는 안 오겠지만 연에 묘가 출현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충에 의한 박격. 그죠? 그 다음에 인이 출현하면 무엇에 의한 박격? 원진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갑술일이라면 뭐가 돼요? 유가 공망이 되죠. 공망에 의한 박격. 그죠? 공망에 의해서는 박격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지에 원숭이 신자가 드러난다면, 뭐예요? 혼잡에 의한 박격. 소위 관사 혼잡이 되는 거죠. 즉, 혼잡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사가 드러난다면 뭐예요?
합에 의한 합격인데, 예. 합격인데 이제 이는 보통 합탁으로 보는 거예요. 합탁. 합한 것은 그 성질이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예. 잡종이 되는 잡종에. 예. 지성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지성질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합격은 합격인데 합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을 시켜주는 게 뭐예요? 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축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듭하여 유가 또 드러났다, 시에. 자, 이렇게 유가 거듭 드러나면 뭐예요? 중복에 의한 합격이에요, 이것도. 예. 중복에 의해서도 합격이 이러는데 그 합격이 정도가 덜 하겠죠. 예. 이렇게 뭐냐면 그 나머지 글자 중에 물론 또 여기다 쥐자자를 붙이면 자하고 유 사이에는 뭐냐면 상파살이라는 게 붙어요. 상파살. 예. 내부적으로는 싫어하는 이런 어떤 그 작용이 있음으로써 이것도 뭐냐면 합격. 그러니까 자, 추, 인, 묘, 진사 이게 전부 다 탁을 유도하죠. 그 다음에 오도 파하고 흡사한데 그 정도가 자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미는 뭐냐면 격각에 의한 합격. 시는 손잡에 의한 합격. 유는 중복에 의한 합격. 그죠? 술은 뭐냐면 하필 이 시에 태어난 날에 드러나 버리면 갑술이 되니까 공망에 의한 합격. 해수도 뭐냐면 격각에 의한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합격 안 되고 쥐꼬라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놈이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합격을 해보면 단지 그 농도, 정도, 상황 이게 다른 모양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분석해주면 이제 정말로 잘 본다 이 소리 듣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신유 유월 갑일주가 신이 드러났다면 이게 뭐예요? 혼잡에 의한 합격이죠. 자 그러면 관이둘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제를 받는 것이 두 군데다. 그럼 살아가면서 뒤에 우리가 그 좌표론이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앞에 있는 기운 연월에 있는 것을 빨리 쓰고 태어난 날과 시에 있는 것을 뒤에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연월에 있는 기운인데 연월에 무엇이 있다는 말은, 혼잡이 있다는 말은 젊은 날에 조직사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사회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뭐예요? 완전히 짝을 짓지 못하고 바꾸게 되는, 그래서 직장의 전전,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형태로 합격의 모양이 그 사람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에 의한 합격이다. 만약에 연지에 묘가 있어서 묘유상충이라면 이런 건 충은요 대부분 현대사회에서는 역마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동하여 늘상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충이 나쁜 게 아니고 역동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은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먼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네온사인도 어떻게 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네온사인이 더 떠요. 뭐 고정된 게 떠요. 움직이는 게 더 뜨죠. 움직이는 것 쪽으로 에너지가 더 많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이 늘 뭐냐면 동요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보는데 대부분의 텍스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충의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의 결과. 그러니까 충의 결과는 뭐냐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고 유하고 이래서 뭐 부딪히고 있다면 이게 서로 기운이 약할 때는요 서로를 막 촉진시켜요. 성장성을 촉진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성체 제대로 이제 모양을 갖췄을 때는 널뛰기를 해요. 이놈이 한 번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저놈이 약해지고, 또 저놈이 올라가면은 이놈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다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결국 손상이 돼요. 근데 텍스트에는 하나가 손상이 된 그 결과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은 나쁘다 이런 어떤 선입관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충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초기에 오히려 발달이나 발전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투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운에 의해서 좀 기복이 발생해요. 그리고 결국은 운 쏠림이 심화될 때 이쪽이 깨지든 저쪽이 깨지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움직여지고 평상시에는 두 개 다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주로 역마로 쓴다는 거죠. 즉 발령 따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 또 역마설에 관련된 게
현대사회는 상당히 많죠. 뭐 항공, 무역, 건설, 통신, 외교. 이제 요 모양은 정확하게 정관의 모양으로서 격을 갖춘 모양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국가공직이라든지 국가공사기관 상당히 그 안정성이 높은 조직사에 가는데 역마살이 붙었기 때문에 국가공사기관 중에서 발령 따라 움직이거나 외교에 관련되거나 또 그 일반 기업 조직을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안정이 되고 좋은 조직인데 뭐예요? 발령 따라서 자꾸 멀리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어떤 형태의 조직사회에 인연하고 있다. 그 형태를, 그 패턴을 벗어났다면 무조건 살아가면서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된 모양대로 그 사람의 활동 분야가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직업 분야로서 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즉, 소위 분이 맞다, 분이 맞지 않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지 자체의 성분에 의해서 이제 직업을 갖다가 나누어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참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정관격으로 처리하더라도 자, 이 무의 묘의 정관을 쓰고 있는 사람하고 갑일주의 유를 정관 쓰고 있는 사람. 자, 요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예를 들어 남자다. 그러면 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건설하고 더 인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역마간섭이 있다고 칩시다. 역마간섭이 있다 쳤을 때, 그렇죠. 묘월의 묘가 되겠죠. 이 묘 자체의 지지 성분을 보시라는 거죠. 이 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채워 올리는 운동이잖아요. 양운동, 꾸며 올리는 거, 꾸미는 거. 즉, 속의 것을 가두지 못하고, 즉, 자축인묘. 자축인묘라고 하는 것이, 양의 단계가 이제 뭐냐면 1양, 2양, 3양, 4양이죠. 그죠? 이렇게 양이 넷이고 음이 둘이니까, 양의 기운을 자꾸 밖으로 드러내는 운동, 양의 기운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활발해지는 건 장식, 기획, 설계, 건설 이런 것들에 관련된다는 거죠. 요건 뭐겠습니까? 당류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 저장, 심판, 심사, 그다음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갈무리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유월, 갑의 어떤 유 자체의 동작이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 성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직업이나 활동 분야를 많이 따져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성분만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리는 훈련 이런 걸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일주, 유월 두고, 무일주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천간은 하나도 모르겠고, 시도 잘 모르겠는데, 진년, 묘월, 인일에 태어났다. 자,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뭘까? 이 사람이 뛰어놀고 있는 마당은 어디예요? 봄마당이죠, 봄. 이게 봄의 마당에 또는 오행적으로 목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일주는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설계. 봄은 뭐냐면 계절의 시작으로서 모든 걸 뜻을 펼쳐내는 거니까 기획, 광고, 교육, 건설. 그죠? 대체로 또 젊은 것을 다루는 분야. 이렇게 인묘진이라고 하는 무대 안에서 그걸 재성으로 쓸 수도 있고 인묘진을 관성으로 쓸 수도 있고 식신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요 무대 안에 놀고 있을 거다는 거죠. 왜냐면 봄동산에 갔더니 알밤은 없고
꽃하고 풀뿐이더라. 그럼 뭘 가지고 장난쳐요? 장난치면. 꽃하고 풀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활동하는 분야라니까요. 그래서 지지 분야, 지지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어떤 성분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자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민일이라면, 이게 교육인데, 어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니까 유아교육이겠구나. 또, 오래 있는 상관을 그대로 아주 그 세력이 있는 것을 취해서 상업예술, 장식, 디자인,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일주가 무일주다. 무일주라면, 건설이나 기획이나 광고에 관련된 조직이겠구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간이 뭐로 바뀌어도 자기가 놀고 있는 무대는 어디예요? 바로 있는 지지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제한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주를 진짜 잘 보시려고 하면 천간을 팔자를 볼 때 천간을 무조건 보지 마세요. 딱 지워놓고 지지만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만 예를 들어서 축, 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정보밖에 없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활동 무대가 아주 세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정신적인 요소나 남들 눈에 잘 안 뜨이는 거예요? 정신적인 남들 눈에 안 뜨인다는 거 말이죠. 그렇게 주로 교육이나 종교, 정신적인 거. 응?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은, 자, 이걸 예를 들어 재성으로 쓴다면, 물하고 관련된다 뜻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해자축이라는 게 밤하늘의 어두운 시간이니까 어디에요? 저 멀리 가서 물 건너가서,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 해외 출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지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두운 곳, 또 주간에도 무엇을 켜놓는 곳, 조명을 켜두는 곳, 그런 곳을 이용해서 이 양반이 돈을 벌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웅크리고 앉아서, 해자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게 웅크리고 있는 거잖아요. 웅크리고 앉아서도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은, 자,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할 것이다, 아니면 목욕탕 주인처럼 앉아서 돈을 버는 일일 것이다. 목욕탕 주인처럼 앉아서 돈을 버는 일이다. 그게 임대사업. 그래서 만화가게 주인부터 교수님까지 눈에 쫙 그렇게 이 지지 성분을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일주만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은 뭐다? 직업이. 직업 1, 직업 2, 직업 3,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 지지 자체가 갖는 어떤 운동성, 기운,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시게 되면, 진짜 귀신처럼 본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귀신처럼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줄 서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남만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은 알고 덕담을 하든, 그냥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난 잘 모르겠다. 더 유명한 데 가라. 옛날에 그 재산쌤이라고 계셨죠, 재산쌤. 박도사님이라고, 그죠? 박도사님도 제가 어쩌다 간간히 그렇게 91년도에 찾아뵈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단박에 그냥 저보고 그냥 손님 물리치고, 제 손 붙들고,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하고 그냥 그렇게 갑자기 친해졌는데, 이분도 답을 몰라서 그런 표현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답 없는 인생들 있잖아요. 답 없는 인생들 오면, 난 도저히 해설을 못 하겠고, 더 유명한 데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인데, 결국은 답을 알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 참 앞으로 20, 30년 정말로 답이 없다. 근데 표현을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받는 상처가 너무, 그죠? 힘들다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답을 알아야 그렇게 손쉽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지지의 성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도구, 무기, 환경, 이다. 예. 그 봄동산에서는 꽃을 꺾어서 논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해자축은 뭐예요? 해는 지고 없으니, 해는 지고 없으니 뭐냐면, 머리로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예. 그 대체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역업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인자가 예, 그 사람 팔자에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해자축이.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 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이 예, 자꾸 그 사람한테 간섭을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명칭을 붙여서 여기에는 뭐 내용을 설명 안 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뿌려지고 가져온 에너지,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해자축은 도문이에요. 도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가지고 자꾸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인묘지는 공문, 공자문이다, 이제 공자문, 공문.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늘 긍정하고 접근하고, 그죠? 인에 의해서, 소위, 세상살이를 잘 타협을 하려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많은 거죠, 이게. 사오미는 뭐냐면 주로 행동문이기 때문에, 행동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문. 예.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세속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 서방 정토라 하죠, 그죠? 소위 그 성문이라죠, 성문.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불교적인 정서라는 거죠. 이게 소위 뭐 불문이라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팔자 내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그쪽에 관련된 분야, 정서적으로 자기가 그쪽을 좀 좋아라 하든지, 별로 원하지 않아도 그쪽 사람들하고 자꾸 인연이 돼서 왔다 갔다 왕래하게 되든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속성으로도 간섭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 양식으로도, 이게 도문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뭔가 자꾸 뭐 깊은 정신세계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문은 뭐예요? 딱딱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무리를. 끝을 내는 거죠, 그죠? 이 금의 성질이라는 것이 결단, 마무리.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머리 깎고 우리가 출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낳아준 사실은 그 조상과 소통하는 통로, 또 인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이 사람 하나가 태어날 때 엄마가 그냥 문득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몸속에 있다가 나오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 또 엄마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몸 하나를 만들 때의 조상 숫자가 뭐예요? 2의 n승. 그죠? 그래서 2의 10승은 얼마예요? 10대만 올라가면 1024명. 2의 20승은 20대만 올라가면 내 몸을 만드는데 간섭한 조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숫자만큼 많은 조상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뭐 머리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밀어버리는 말을. 나는 갈란다 이러면서 육신의 뿌리로서의 어떤 존재들과 나는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법계의 새 몸으로 태어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법계의 새 몸으로. 그래서 이름도 바꾸잖아요. 법명.
그래서 우주법계의 멤버로서 내가 앞으로 살 거다. 이런 의지로서 우리가 소위 법명을 가지는 건데, 그런 어떤 뭐가요? 행동, 성향, 속성, 이런 것들이 요걸 여러분이 잘 의미로 확장하면, 요 임묘진인자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콜을 해가지고, 야, 언니,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낼 때 힘이 뭐냐면, 방법이 간단해요. 언니야, 이러면서, 뭐 요새 뭐 해? 이런 게 아니고, 언니야, 빨리 온나? 왜? 돈 되는 거 있다. 그럼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임묘진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오고, 신유술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 집 정리를 누가 깨끗하게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하고 매듭하고 갈무리 하는 걸 좋아하니까 흐트러져 있는 꼴이 자기 정서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도 되는 걸 똑바로 탁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행위적인 에너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그 키워드로 생각해가지고 쭉 확장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 친구가 왜 맨날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하여튼 몸으로 부딪혀서 움직이나. 이 예수문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니나 잘해가 아니고 내 이웃까지 사랑해라니까. 밖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시끄럽게 만들게 돼 있잖아요. 이인자 때문에. 이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 가서 빵 얻어먹을 일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글자들이 갖는 어떤 물상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쭉 여러분이 확장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해자축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직에 나섰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고정성이 많겠다, 많이 움직이는 거겠다. 고정성이 많겠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왜냐면 당신이 공직이다 이걸 맞추는 것보다 당신이 공직에 이른다면 거의 뭐냐면은 연구소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서보관소든지 역동성이 아주 약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곳으로 결국 자기 업무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상당 세월 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 상담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